역시 우리 남자랑 여자 열정으로 동시신 것 같아요. 한대 있어서 감사하고요.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음식 업계가 제가 이 업계에 보니까 29년 역사상 요즘같이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남다른 감자탕이 호황을 누리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사를 멀리서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부산 오시고 전국적으로 오셨는데 오늘 2시간의 강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음식업계가 야 정말 내가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2시간 강의 동안에 뭐 엄청난 걸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음식이 여러분들의 정보가 또 우리 남다른 감자탕 주시대가 보완하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요즘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음식점들 또 잘 나가는 외식점들은요 꾸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주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정도 사장님이 올해부터 정말 어려운 연단을 내드리면서 저한테 정말 산고초가 있습니다. 산고초. 제가 대구는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부터 25년, 30년 전 우리 회사가 처음 만들어져서 지방의 컨설팅을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 쪽에 과거에 옛날 대구에 오래 사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저 앞사람 앞에 마이하우스, 대구 호텔 앞에 한국시대, 저 가까이 밑에 썬빌리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남다른 감자탕처럼 체인 공부를 해준 것이 공차이 물칼국수 소리를 그런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 한 달 한 번씩 내려와서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구 그 이후에 대구에 못 내려왔습니다. 강의만 할 때 내려오겠지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내려왔는데 이정렬 사장님의 열정에 내가 감동해서 사실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려오다니 이건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는데 강의 시작이 너무 힘든 강의가 될 겁니다. 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답답해진 거예요. 그걸 왜 그만이 우리나라 음식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깝깝함을 없애기 위해서 기분 좋은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강의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기분 좋은 동영상이 모발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래요. 근데 난 대한민국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부족한 겁니다. 뭔가 보세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의 매출이 20% 올라갑니다. 한 7분 정도의 동영상이니까 보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눈만 잘 쳐다봐도요, 매출이 20%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식이잖아요. 옆에 짝꿍이더라고요. 3초만 살짝 맞죠? 3초만. 다시 한 번요. 3초만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저한번 한번 해볼까요? 이쪽 줄. 자, 어디? 자, 스마일. 어디 스마일. 역시 스마일. 스마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2시간 강의, 요 얼굴, 지금 요 모습으로 나온 강의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오늘 2시간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2시간 내가 하는 강의가 여러분 전체 2시간 동안 몽땅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듣고 나시면요, 서울 올라가시면 90%는 잊어버려요. 10% 남은 거예요. 10%도 안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2시간 가운데서 어떤 때 1분, 어떤 때 30초, 어떤 때 내가 강의하는 그 문장 하나가 우리 연사는 사장님의 스케줄 뻥 때릴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하나만 딱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독장에 접목하면 그게 대박이 될 수가 있어요. 25년 동안 저는 기본장에서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독자들은요, 저하고 대화할 때요,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잠깐 화장실 가는데 그런 말이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 사실 2시간 동안의 강의가 여러분들 모두를 감동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500페이지 책을 한 권 읽는다 하더라도요, 500페이지 한 권 중에서 문장 2~3개만 건져도 이건 대박입니다. 제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듣는 강의 때는 핸드폰은 몽땅 끄입니다. 의외에 그냥 몽땅 그냥 끄시래요. 그냥 절대 키지 못해요. 아주 중요한 강의 있으면, 진짜 전화가 있으면 진동으로나 무음으로 놓으셨다가 들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저희 회사를 소개할 때 29년 됐다고 했습니다. 29년 됐다고 했는데 29년 동안 우리나라 음식업계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강의를 시작한 것이 제가 91년 됐으니까 오래됐잖아요. 91년부터 1년이 제가 강의 많이 할 때 200번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는 아니에요. 네, 저는 한 회사의 대표고 연구원의 이사장이고 학교 가면 교수고 뭐 등등등 많아요. 근데 이런 데 나와서 강의하는 건 이건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강의하면서 누구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 뵈면 아, 저분 식당에서 돈을 벌 수 있을 분이라고 나오는 거야. 이제 진짜요. 관상 얘기가 나오더라고. 저분은 절대 식당을 안 되는 분들은 틀리지 않아요. 나와 있다. 여러분 식당 오래 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손님의, 아니 우리 식당 사장님의 얼굴을 뵈면 그 식당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나 연결되고 정확합니다. 정확히.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나라 음식점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음식점을 20년 했는데, 내가 30년 했는데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없어.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외환위기 때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 월간 식당을 만드는 기자들에게 전국의 우리 독자들 500명하고 식당 사장님들 무작위로 500명을 그냥 무작위로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작년 연말입니다. 음식점 10개 중에 8개가 2014년 올해 폐업하고 업종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10개 음식점 중에서 8개가 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바꾸고 싶다고 하는 것은 장사가 잘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월간식당 기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4년 1월에 보고가 됐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10월에 발표한 겁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했더니 우리나라 전국의 음식점들이 보세요. 5번 중에 4개가 몇 년 만에 망한다고요? 5년 만에 망한다.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지난 2월달에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세요? 서울 시내의 음식점들을 조사했더니 세상에 3년 내에 절반이 망합니다. 끔찍하잖아요. 이렇게 음식점들이 영업이 안 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먹는 장사뿐이 없어. 그리고 식당을 시작합니다. 맞죠? 여기 보세요. 그래도 먹는 장사뿐이 없다는 생각에 망하는 줄 뻔히 알면서 계속 들어와요. 들어왔다 망하고 또 새로 생기고 또 망하고. 이게 우리나라 음식점의 현주소 아닙니까? 또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음식점에 대한 통계, 환경 모두 다 살펴봤고요.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면. 작년 6월달에 동아일보가 끔찍한 걸 보도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자료를 이용해서 보도했는데 뭐라고 나와주셨습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일은 하루에 12시간, 수입은 월에 100만 원.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식당 하면 12시간 이상 일하잖아요. 근데 월급은 얼마나 수입은 얼마고요? 100만 원. 여러분들 홀 서빙 직원들 얼마나 됩니까? 부산 한 170만 원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강남은 20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홀 서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작년 6월달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584만 명이었습니다. 584만 명인데 그 중에 1년에 1억을 못 파는 사람이 196만 명. 1억 정도 팔면 한 달에 얼마 팝니까? 여수 사장님 800만 원. 그렇죠? 196만 명이에요. 1년에 5천만 원 파는 사람이 얼마예요? 150만 명. 1년에 5천만 원 파니까 한 달에 얼마 파나요? 사장님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에서 얼마나 남을까요? 뭘 그렇게 생각하고 한 100만 원? 실력 좋으시네. 400만 원에서 100만 원 남는다? 죄송합니다. 남은 거 지금 없어요. 400만 원 올라왔어. 솔직한 얘기로 다 나눠주시면 괜찮은데 그쵸? 임대를 주고 원대를 주고 지금 뭐가 남았어. 이거 400만 원 다 적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 몇나? 150만 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보시래요? 위기의 생계형 자영업자 홀뿐인 사장님. 홀뿐인 사장님이 장마치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작년 통계입니다. 그런데 세월호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세월호가 터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남다른 감차탕도 매출이 없었을 거야. 내가 한다고 하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음식점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딱 반토막이에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신문입니다. 주간 신문. 자, 보세요. 세월호 참사효과 식당 매출 평균 30% 줄었어요. 이건 매일 경제입니다. 아니, 동아일보네. 보세요, 여러분들. 또 볼게요. 매일 경제가 더블디 공포에 빠진 한국 경제라고 했습니다. 더블디이 뭐예요, 더블디? 세월호가 침몰되기 직전에 우리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조금 살아나는 건데 세월호가 그냥 찬물을 팍 걷어 먹은 폭 떨어져. 그게 더블디예요. 반짝 올라가다가 폭 떨어져.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 5월 회식 손님 한 분도 없어. 다음 달에 종업은 줄여야지. 여러분들, 대다수의 음식점들이 어때요? 영업이 안 되고 힘들면 종업부터 줄이잖아요. 얼굴부터 줄이려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의 모든 신문들이 저한테 다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전국 식당가 5월 매출 급감했다고 했죠? 세월호 참사 후폭풍이 장기화될 거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영어 잡아요.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제과점, 샌드위치, 치킨, 분식, 카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리주점. 이자가요? 요리주점과 한식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40%, 30%.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그럼 우리
남다른 감자탕은 이만큼은 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요리 주점이 40% 떨어졌죠? 이 작가야 봐. 이게 어디 쪽지 와라 뭐 피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장사를 잘하는 어떤 요리 주점, 가장 장사를 잘하는 요리 주점도 전년 대비 지난 5월달에 12%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장사를 잘하는 요리 주점이에요. 사장이 나한테 하소연 안 돼요. 내가 10수년을 식당을 했는데 요리 주점을 했는데 작년에 동결됐었는데 처음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1%도 아니고 1%도 아니고 16%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현수에 비해.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그랬더니 대책이 인력감축이야. 인력감축. 세상에 사람 자르는 거 아니고 사람 자르는 소스 단가가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영업시간 늘리겠대. 아니면 영업시간 줄이겠대. 늘리거나 줄인대. 그 다음 또 뭐예요? 식재료 비용 절감한데 식재료 비용 절감하면 손님한테 음식 잘 나가야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시간하니까 그렇죠? 아 여러분들 한쪽 활동 강화한다. 메뉴 가격 조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맨 뒤에 보세요. 대책 없음이 몇 프로예요? 대책 없음이 몇 프로? 51%. 절반의 식당들이 대책 없대요. 그럼 대책 없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나라 음식점에 이거 주소. 외환위기 때도 그랬어요. 외환위기 터지니까 대책이 없어. 어떻게 되겠지 뭐. 광우병 때도 대책이 없어. 어떻게 되겠지 뭐. 운 좋으면 되는 거야. 안 되면 계좌살을 하는 거고. 내버려두면 그냥 잘 될 것 같죠? 요즘 세대에 여러분들 내버려두면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음식점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객은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경쟁력은 자그마한 하나씩 있고 맞죠? 네? 고객은 갈수록 더럽게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원가는 무섭게 올라가서 하나도 남는 건 더럽게 없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시설은 낡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벌어놓은 돈은 없고 그죠? 아이고 나 식당 더럽게 와서 못하겠다 다른 사업 해야 되겠다 다른 사업 할 거 찾아온 분들 있어 없어? 할 건 더럽게 없고 맞죠? 이게 여러분들의 심정 아닐까요? 요즘 우리나라 음식점도 살아있는데 분명이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살아날 길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죠. 이걸 찾아. 이걸 찾아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음식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이제 보세요. 작년에 간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 국민들이 가장 뿌리끈을 쫄라냈던 해입니다. 2013년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우리들이 외환위기보다 더 우리들 쫄라냈대요. 보시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가구당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248만 원을 쓴대요. 그런데 그게 전년 대비 0.9%가 올라가는 금액인데요. 올랐어요 조금. 여기 잘 치듯이 빨간 걸 잘 보세요. 빨간 거. 그래도 우리나라 가구가요. 여기 수입이 매년 5.8%, 5.8%, 6.1% 올라갔어요. 수입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갑자기 2.1%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5% 이상의 흑자를 내다가 수입을 올리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지출은 계속 꼬꾸라집니다. 왜 이렇게 지출이 꼬꾸라질까요?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죠? 할인마트? 여기 할인마트의 매출 조사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보세요. 이게
뭘까요? 여기가 제로입니다.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8%, 8%, 8%, 8%. 그런데 밑에 물품을 보세요. 뭐예요? 과자, 조미료, 대용식, 세제, 우유, 요구르트, 제지, 국산과일, 커피차. 뭐예요?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반드시 사서 써야 되는 물품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줄었어요. 줄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지출을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도 못 사먹고 못 사 쓰는데 외식할 여유돈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 우리 보아라의 가족들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7, 8년 전에 아파트 살려고 하면 80%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80% 했습니다. 여기 무슨 80% 어르신 집 샀어요? 예를 들어 5억짜리 하나 샀습니다. 요즘 5억짜리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4억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80% 4억 얻어가지고 샀는데 4억 밑으로 떨어졌어. 본인 사장님, 그동안 5년 동안에 이자는 어떻게 해요? 이자 냈을 거 아니에요? 4억에 되고 지금 풀면 빚도 못 갚아요. 이런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억수로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계부채가 무섭다는 겁니다. 왜 폭탄이 일어났어요? 이게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미국은 언제 터졌습니까? 이게 2008년. 그래, 글로벌 위기 온 겁니다. 일본은 언제 터졌습니까? 1992년, 3년 후에 터졌잖아요, 일본은요, 절반이라고 아파트가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20년의 장기불황이 온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 볼까요? 난 이거 조사하다 봐요. 진짜 눈물이 피 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까? 우리 노인들이 이렇게 힘들까? 뭔지 아세요? 이미 3년 전에 우리 노인들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빈곤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노인이라고 표현하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5세. 65세 이상 노인네들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빈곤층이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고령 사회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이게 뭐예요? 고령의 사회라는 건 우리 전 국민 중에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미 넘어섰어요. 고령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14%. 고령 사회 14%가 되는 이 사람은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벌어서 이 사람들 매겨 살려야 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는 건데, 근데 더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용사회가 가는데 115년 걸렸습니다. 미국은 71년 걸렸습니다. 일본은 24년 걸렸습니다. 한국은요 18년 걸렸습니다. 여산 노타리 사장님 15년 정도 있으면 65세 되지 않았습니다. 나 한참 어려워. 그러면 나는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보아라 가족들은 여기에 들어가면 큰일 나.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점을 한 사람의 거짓말하는 것은 3분의 1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세요? 우리나라 음식점의 86%가 30평 이하의 식당입니다. 86%. 그런 사람들이 식당하다 실패하면 벌어놓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이 무지무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답이 없어. 대책이 없어. 못 올라가. 이게 중상층이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요즘 내가. 그래 전국의 식당 사장님들 보면 가슴이 딱 부딪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미 한국 경제가 난 5년 전, 6년 전에, 혹시 내가 이 5년 전, 6년 전에 들은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내가 쓴 글이나 칼럼이나 보면 5, 6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점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이미 빠져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5, 6년 전.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작년부터 그런 얘기예요. 일본의 20년 장기가 경제 지금 진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불황이라는 건 우리 다 알죠. 장기불황. 그렇죠? 이 장기불황에 접어들었어요. 장기불황에 접어들었는데 장기불황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뭔지 아세요? 불확실성이 있어요. 뭐가 문제 터질지 몰라요. 사장님, 세월호 터져가지고 우리 매출 20% 30% 추락하기 예상이 할 수?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용환 사장님 옛날에 광우병, 구제역 이런 거 있어서 그거 우려했는데 거기 없어서 먹었어. 맞잖아요. 비브리오군이 있고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 없었어요. 아프면 그게 더 많이 쳐줍니다. 보세요.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그런데 이건 제가 10년 전부터 강의하는 거거든요. 잘 대답해보세요. 그런데 식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은요, 양이에요, 질이에요? 다 같이 양이에요, 질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크게 내보내세요. 양이에요, 질이에요? 네. 그게 양이에요, 질이에요? 네. 질같다가 사용하시고 질아니요. 다시 묻습니다. 양이에요, 질이에요? 네. 저도 질이하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양이에요, 질이에요? 네. 연습 문제 좀 열심히 얘기하대. 둘 다라고. 이 양반 둘 다해. 제발 틀렸어. 맞았어요. 둘 다해요. 맞잖아요, 그죠? 네. 소리가 맞지? 맛도 있어야 되고, 연산 토목 형제들은 질이야. 그래서 나랑 손짓만 있나 보다. 그러지마다 그냥 마시고 가까이 조금 좋아하고. 양만장 죽여달라고. 죽여보시오. 컴플레인 나와. 반드시. 양도 많아야 칭수가 정말이에요. 근데 양도 많고 질만 많고 또 안 돼.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맛 같은 소리 하는 시간에서 가스탕이라고 서비스탕이라는 뭐예요? 싸야 돼. 맞죠? 근데 따라서 하세요. 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 싸기만 해서는 그게 시작. 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답이 나와. 더럽게 싸야 돼. 시작. 더럽게 싸야 돼. 맞잖아. 그죠? 손님은 그걸 원해. 양도 많고 질도 좋고 더럽게 싸야 된대. 근데 볼리 문제점 사장님, 볼리 사장님, 나는 딱 한 쌍 사람. 나보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문제는 여기 있다고. 그래서 여기 오면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불안일수록 익숙하고 편안한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감자탕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자탕은 가능성이 있는 거야. 왜? 익숙한 음식이니까. 토속 음식이니까. 보세요, 근데 이거야, 이거 보세요. 시작. 양도 걱정하세요? 장기불황 속에서는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합니다. 우리 여사장님들 아무리 맛있고 좋아하고 3만 원 이상 되는 음식점은 내가 갈 수 있는 음식점이 아니고 서울 경기 요 근방 있잖아요. 서울 경기 요 외곽에서는요 아무리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된다는데요 15,000원 객단가가 나오면 저다가 나오게. 알겠습니까? 우리 와이프도 전 강남에 사는데요. 우리 와이프도요 2만 원 이상 되는 건 절대 지들끼리 안 간대요. 나무 가면 가격이 없어. 그때 아무튼 힘들어요.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부근의 외곽에서 장사가 잘 되는 식당 객단가를 보면 주부들이 모이는 객단가를 보면 13,000원에 13,000원 딱 알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소비자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양도 많고 질도 좋으면서 가격은 저렴해진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불합리한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하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세 이런 손님들이 늘어납니다. 뭐예요? 끝없이 야간해요. 얼마나 야간지기만 합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맞죠? 또 더럽게 요구하려고 맞죠? 가끔 보면은 부족해서 때문에 혼자 돈을 팔아먹어야 돼.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우리 얘기가 있어 없어요? 네. 계산 받고 야 개새끼야 소득을 해서
대한민국 직원 월급 안 올려주고 있어요? 어떨까요? 있어요? 어떨까요? 이번 돼가지고 월급 안 올려주면 인자하고 하냐고. 남편 사장님 어떻게 돼? 있어 그래도? 그 동네 의리 있구나. 부산이니까 내는 보고 얘기해. 내는 보고 생각이가 그러지 말하지 마라. 1년 돼가지고 월급 안 올려주면 있을 놈? 연락에서 한 새끼뿐이 없어. 네? 올려줘야죠. 이제 바로 말하네. 그게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안 올려주고 있다고 이제 올려주겠다고?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죠. 근데 난 장사를 안 해. 아니 이게 참 문제예요. 언제든 저렇게 올라갔어요. 아까 내가 밥 먹으면서 본사에 만나는 거 물어봤습니다. 요새 비행기 하늘 높은 집으로 올라가는데 뼈값은 어떻게 되고 올리긴 올랐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안 올리고 있어요. 사장님 방식이래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신문 봤어요? 삼겹살이 키로에 2만 원이래요. 왜요? 끔찍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이렇게 경기 침체에서 매출 감소가 되니까 옛날처럼 매출이 오른다 해도 지금 남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감소가 되고 경영 악화가 되고 폐업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우리나라 시험에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왜? 또 있습니다. 시작. 인정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난 아까 말씀드린 이 업계에서 선진점이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정말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갈고리를 있었어요. 그때는요, 식당이 경쟁력이 나라가 없었어요. 차려오면요, 장사 정말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아세요? 나도 놀랬습니다. 나도 놀랬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호주에 돈이 넉넉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식당 하다 맛없으면 내일 저 식당 가고 또 모레는 요 식당 가고 식당 돌아다녀요. 알았어요? 지금 중국이 그랬습니다. 저 이번에 24일에 홍콩을 가는데 이번에 홍콩 가면서 내가 만약에 가는 겁니다. 가는데 식당 내가 자주 가던 식당에서 견적을 받아봤더니요 3년 전에 비해서 음식 가격이요 거짓말하면서 2.5배가 늘었습니다. 2.5배가 올랐어요. 왜? 지금 홍콩은요 돈이 막 넘쳐납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중국생들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훔쳐만 좀 못 쓰니까요 이게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아니 음식 가격이 2.5배가 올랐다니까요 3년 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한 게 우리나라가 80년대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90년대 초까지 그랬다니까요. 그건 왜 그래요? 봐요 여러분. 호황시에는 경쟁력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경쟁력 차이가 완전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야가지니까 경쟁력 있는 식당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해가시죠? 왜 손님이 심한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까탈스러워하지 요구하는 게 많은 건데 그것을 만족시켜주고 감동시켜주는 식당으로만 손님은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내가 손대고 하는 무락하게 잘 됩니다. 감자탕도 초창기 때 우리 남남 감자탕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하던 10회전도 됐잖아요. 10회전 내보시면서 10회전. 자, 내가 좌석이 200석인데 하루에 2,000명 받아본 손님 기다려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5회전 하는 거예요. 계산도 안 해봤구만. 이래가지고 식당이랑 손님 많이 오면 많이 오나 보다. 장사 잘했구나. 이거요? 이게 우리나라 식당이 그런 수야. 정말이에요. 객수가 몇 명이고 객단가가 몇 명이고 객수를 어떻게 끌어야 돼 올려야 되고 객단가를 어떻게 끌어야 되고 객단가가 뭔지는 아시죠? 손님 한 사람이 와서 먹고 간 평균 가격 손님이 적게 오면 객단가를 좀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객수를 늘릴 수 있는가 이거 고민 안 했어요? 애들한테 그냥 오늘 약 300만 원 팔아 500만 원 팔아 이거 얼마나 무시해 이거 스트레스 빡빡 받는 거야. 정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애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 오늘
맛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3시 왔는데 그 테이블에 소주 한 병만 더 팔면 얼마가 올라가는잖아요. 객단 1,000원 올라가요. 맞죠? 소주 얼마 받으세요? 3,000원 받죠? 보통 한 테이블에 3명이 기본이거든요. 한 병 더 팔면 1,000원이야. 200명만요. 하루에 얼마가 올라가요? 20만 원. 한 달이면 올라간 거예요? 600만 원. 그 중에 500만 원은 그냥 안 돼요. 요렇게 매출 올리려고 해야지. 여러분들, 예? 금액으로 얘기해봐. 스트레스 받아, 애들은.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불황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란 글씨 써봅니다. 시작! 뭐예요? 젊은 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등만 살아남는 목 같은 세상이야. 요새. 요즘 젊은 놈들이 그렇게 학교에 가면 그런 얘기. 남자애들은 아이씨, 뭐 이런 거 1등만 살아남는 정말 요즘 보시죠. 그 지역의 1등, 2등만 살아남는 다 좋습니다. 왜? 몰려가요. 몰려가. 걸리면 몰려가요. 줄 서서 1시간에 2시간에 기다려 먹는 데니까요. 저 집은 안다. 통통교리 쓰고. 근데 옛날에 내 80년대 말 90년대 초는요. 돼지갈비집 장사 잘 이렇게 가다가 줄을 날리게 쓰죠. 야, 뭐 거기 가서 먹자. 여기 가서 먹자. 그러고 먹습니다. 여기 가서. 요새는 안 그렇다니까요. 이래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가서 10년, 20년 음식 하신 분들 이제 너무 오랫동안 생각이 쉬었다고 하자. 지금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차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음식들의 현 주소입니다. 가슴 답답하나요? 근데 이제 기분 좋은 얘기할게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읽어보세요. 시작! 한번 웃으면서 한번 해서 웃으면서 기분 좋게 우리 식당이 이렇다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왜 그러지 아세요? 잘 되는 식당은 고객이 잘 되는 식당은 고객을 몰려요. 주시고요. 이건 음식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이 돼요. 모든 산업이 다 똑같아요. 양육합니다.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격차가 가면 갈수록 넓어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장사가 잘 되는 식당 앞으로요. 제가 요새 내가 작년 수반기부터 난 우리 가까운 독자들에게 목표를 줬습니다. 목표. 어떤 목표를 줬는지 알아요? 목표. 여러분들 음식점 오픈하면서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매출 올리는 거 저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따라서 하세요. 줄 세우는 집. 시작. 줄 세우는 집. 시작. 줄 세우는 집. 이거 아니에요? 그죠? 줄 세우는 집. 그죠? 맞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생각이야. 나는 요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따라서 하세요. 온종일 줄 세우는 집. 시작. 온종일 줄 세우는 집. 어떻게 시작. 온종일 줄 세우는 집. 오만 사람이 정말 해보세요. 이따가 확인할 건데 카톡이나 내 문자 보면은요. 우리 가까운 독자들이 저한테 카톡 보내요. 대표님, 드디어 우리 집도 온종일 줄 세우는 집 됐어요. 줄 쫙 쓰고 치고 와서 보내요. 원래 키워줬어요. 지난달에 세월호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잠시에 나오는 어떤 분이 1322명을 찍었대요. 따라서 하세요. 1322명. 시작! 1322명. 좌석선은 60석. 좌석선은 60석. 60석인데 1322명이면 대체 이만한가요? 식당일까요? 커피집일까요? 그죠? 음식하죠? 이 집은 일요일날 영어라. 지금 들어와서. 누가 뭐 가지고 들어와서. 그 장사가 잘 되면요. 손님 많이 들어오면요. 손님 쌍바닥에 꼴리기 싫어. 지금 말이야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아유, 저 인간 또 나도! 직원들이 표현대로랑 그래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봤습니다. 노원에서가 있는 건데? 아, 대구 노원이요? 아, 나 서울 노원이라는 거. 아, 죄송해요. 예,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두려워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장기라는 불확실한 미래가 예측은 부정확하고
경험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대표님은 강의할 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맨날 불합방 까고, 두렵더니 그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 끝까지 정신 차려라.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래, 장사가 잘 돼. 식당을 가서 벤치마킹 한다. 벤치마킹 해갖고 면 내가 와서 써먹으면 그 1년이에요. 유효기간이. 왜? 1년 지나면 부담다 했다. 그만큼 세상이 빨라지니까. 인정하시죠? 네? 그런 얘기 보세요. 보시면 이제 다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요즘 음식점들이 참, 내가 참 나쁜 게 있어요. 더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잠시만요. 일본에서 말이에요. 작년부터 일본의 커피 전문점들이 매출 무섭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여기 때문에 떨어져요. 저희가 세븐일레븐이 뭡니까? 편의점. 작년에 일본의 세븐일레븐이 16,000개가 있는데 16,000개의 세븐일레븐 안에다가 카페를 차렸습니다. 어떤 카페? 세븐 카페. 그래가지고 얼마에 때린다는 100엔에 때렸어요. 100엔에. 끔찍하잖아요. 100엔. 100엔에 때렸더니 세상에요. 세상에. 결과 못 잤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문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게 일본의 세븐일레븐 분석을 해봤어요. 100엔짜리는 커피를 팔아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나? 그랬더니 1년 만에 커피를 5억 잔을 팔았어요. 5억 잔! 5억 잔이에요. 근데 5억 잔을 파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밑에 보실래요? 품질 대비 가격이 적절해 매일 마시게 된다. 호텔에서 파는 커피보다 못할지는 모르지만 스타벅스나 보트로보다 맛있다. 스타벅스가 뭐예요? 세계 최고의 커피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380엔이에요. 아메리카노는 380엔인데 여기는 얼마? 100엔. 도트로는 일본의 전통 커피점이거든요. 거기는 250엔이에요. 100엔짜리 커피가 스타벅스보다 도트로보다 맛있으니까 어때요? 일본의 실속파의 일본 국민이 좀 대단히 실속합니다. 얘네들이 거기 가서 커피 사먹는 거예요. 카운터에서 100엔을 딱 주면은요 컵을 줘요. 컵을 가져가서 지가 다 짜는 거야. 라떼도 해먹을 수 있고 다 짜는 거야. 지가 조금 넣어도 싫어 먹어서 지가 먹게 되는 거야. 근데 놀라웠잖아요. 이렇게 커피를 받았더니 세상에요. 여기 보세요. 매출은 13%가 올라갔고 왜 매출이 13% 올라갔을까요? 커피 사러 갔다가 껌도 하나 집어 갖고 나와요. 초콜릿도 하나 집어 나와요. 그게 편의점 들어가면 필요하지 않은 것도 하나 사오잖아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27%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본의 편의점들 세븐일레븐이 아닌 로선, 패밀리마트, 마이너웨이 이런 데가 카페 할까요? 안 할까요? 카페를 다 한 거예요. 일본의 65,000개의 편의점이 카페를 다 하다 보니까 커피점들 매출이 떨어졌어요. 이걸 한국 사람들이 가만 둘까? 이걸 흉내내가지고 한국도요 계란 하나 1,000원짜리 커피 나왔어요. 보세요. 맥카페 1,000원. 맥도날드예요? 롯데리아 1,200원. 지금도 가보세요. 대기업 롯데리아도 1,200원짜리 팔아요. 보세요. KFC 1,000원. GS25 편의점이죠? 1,000원, 1,000원, 1,000원 나중에 1,000원씩 다 팔았어. 그런데 한국의 카페들은 커피 매출이 안 줄었어요. 왜 안 줄었을까요? 왜 안 줄었을까요? 왜 안 줄었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왜 안 줄었을까요? 왜 안 줄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실속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따라서 하세요. 된장력 때문에 시작. 이제 감이 와요? 네. 한국까지나는요. 죄송합니다. 콩다방 별다방은 들을 거 아니에요. 콩다방 별다방 콩다방 아니죠? 별다방이 어디요? 스타벅스. 콩다방은 어디요? 커피. 그거가 5,000원짜리 커피. 이건 폼생콩으로 다 들고 다녀요. 근데 이디야 커피 들고 다니는 거 봤어 안 봤어? 이디야 2,000원짜리. 멋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건 거기서 다 마시고 가지고 근데 좌석도 그거는 이게 한국 사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적정 가격을 맞춰주고 음식만 훌륭하게 하면 손님이 몰려온다니까요. 근데 무조건 싸게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남다른 가정도 가격은 제대로 받으면서 제대로 해도 되고 그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음식점들이 개나 사 다 싸게 하니까
롯데리아가 작년에 얼마짜리 팔았습니까? 런치 정식 2,900원. 세트메뉴야. 세트메뉴 콜라도 한 잔. 봐요. 포테이토. 그래서 2,900원. 그렇게 싸죠. 가격은 얼마예요? 7,000원 나가고. 젊은 세계 경험지가 안 올라간다고. 피자 한 대서 세상에 5,900원 내렸어. 5,900원. 점심에도 피자 써 5,900원. 참 기가 막히죠? 환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패스트푸드가 이렇게 싸게 파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이 난리가 나서 우리 장사 안 되거든? 베니거스 아웃백 스테이크 이런 놈들이 꽁이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격을 낮추고 메뉴를 고급화시켜가지고요. 세상에 베니거스가 7,000원짜리 냈어. 7,000원짜리. 그러니까 20대 가시나들은 감자탕 7,000원 먹을 거야. 베니거스가 7,000원 먹을 거야. 솔직히 이거. 이거. 아홉 7,000원이 없어. 아유, 우리 신문에서 보도되는 건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7,000원짜리 나왔죠? 그런데요, 이거 잘 보세요. 안심 스테이크 하나, 랍스터 하나. 접시에다가 탁 깔아줬어요. 이게요, 여러분들 앞선 앞에 옛날에 르네상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프렌치 레스토랑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얼마 들었어? 최국 사장님 가봤어요? 앞선 앞에 르네상스. 아, 젊었을 텐데, A라고 봤을 텐데. 25년 전에 르네상스에서 저기 얼마 받았잖아요? 32,000원 받았어요, 내 기억에. 김영수 사장. 상인 사장님, 예. 그때 좀 많았잖아, 좀. 앞선 앞에. 그냥 많이 갈 수 있는 옆에, 그죠? 네? 지금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었다고요? 인상스. 아, 그래서, 근데 지금도 있죠. 왜 맞아요? 지금도 있어요, 르네상스. 막 가면 되죠. 어쨌든 좋아요. 그때 그랬었는데 세상에 25년, 20년이 지난 지금에 25,000원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안심 스테이크 한 마리, 랍스터 하나, 가니쉬 주고 25,000원이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이렇게 싸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안 못 가냐고. 파이로. 이거 뭐예요? 작년, 재작년에 17,000원 것도 아니에요? 샐러드 바, 홈팩, 애슐리, 알죠? 저거 얼마예요? 9,900원. 점심에 9,900원 때린 거 아닙니까? 세계가 이것도 뭐예요? 이거다. 다 9,900원이고. 부가세 포함해서 1,800원. 좀 비싼 게 12,800원. 그리고 70까지, 80까지 먹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이것까지니까 작년에 생긴 거, 이거. 세상에 보세요. 최선의 맞아야 8,000원, 9,000원 정도들이 샤브도 먹고, 국수도 먹고, 만두도 먹고, 다 먹게 해줬잖아요. 그죠? 대박 터졌죠? 근데요, 9,900원에 그 샤브도 다 먹고요, 피자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이거 먹고 다 먹어. 그 9,900원이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당들이 지금 2, 3년 사이에 무섭게 떴는데, 올해 빌레가 해봤습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분석도 안 해보고 많이 하니까 똥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장사는 되는 것 같은데 남편은 지랄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원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 외식 시장을 저들이 흐트러놓자. 소비자 좋거든. 좋잖아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의 외식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요, 올해는요, 롯데리아가 1,000원짜리 때렸잖아요. 1,000원짜리. 때리니까 버거킹은 자존심 상하니까 이거 똑같은 건 못 때리거든? 그러니까 3,900원짜리 세트 메뉴 내고, 맥도날드 3,900원짜리 세트 메뉴 냈잖아요. 아이고, 끔찍하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싸면 된다. 시작. 싸면 된다. 그런데 크리스천 마크가 들어가야 되겠어. 여러분, 20만 이거 상상될 것 같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롯데리아나 메리머스나 맥도날드나 아웃백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 비슷한 식당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보고 왔어요. 저도 저거 상상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도 이제 7년 됐어요. 워낙 장사가 안 되던 건물이라 한 5, 6개월 동안 누가 임대도 안 했어요. 그걸 권리금도 안 주고 싸게 오고 좌석이 60석. 평일날 몇 명 하세요? 이렇게 오면 평일날 10분이에요. 주말에 아까 말씀드렸죠?
1322명 죽었다고. 끔찍하잖아요. 못 팔길래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먹는 보쌈, 저거 이거 뭐예요? 이게 메인이에요. 들깨 칼국수. 근데 이 식당에 장사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여사장님들 많으세요. 들깨고요. 갈아가지고 3일이나 일주일 뒤에 들깨 가루를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건 맛없습니다. 찐내가 나요. 든내가 나요. 근데 아침에 갈아가지고 그날 오전 중에 먹으면 무슨 맛입니다. 맞죠? 보쌈도 즉석에서 삶아서 즉석에서 썰어주면 어떨까요? 맛있죠? 그죠? 여러분 보쌈 전문점에 가서 절대 보쌈 정식 드시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보쌈이에요? 묵은 보쌈 드세요. 웬만해가지고 즉석에서는 못 줍니다. 근데 이 집은 어떤 자세요? 자, 주문을 받으러 가요. 받으러 가면서 뭘 갖다 주는 자세요? 보쌈을 갖다 주고 공짜 먹으라. 요즘같이 돼지고기 비싸대요. 보쌈 김치하고 짜니까 보리밥 한 공기를 또 줘요. 그리고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걸 갖다 주는데 보시면 모든 식대는 아침 조리를 원칙합니다. 면을 주문을 하면 뽑습니다. 수육은 하루에 6번에서 7번 삶습니다. 6번, 7번 삶으니까 10시간 영업을 한다고 치면 어때요? 1시간 반 전에 아무리 길어도 삶은 걸 주니까 맛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짜야. 많이 줘요. 또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60석분이 안 되니까 4인석 테이블이 15석분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는 매우 남은 경우는 손님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는지 아세요? 여기는 특별습니다. 노인네가 오면 이 자리에 그냥 앉으세요. 애기 앉은 주부가 오면 그 자리에 앉으세요. 장애인이 오면 그 자리에 앉으세요. 왜? 이 식당은 웨이팅 룸이 없잖아요. 수만만한 식당이니까.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보리밥에다 수육에다가 들깨 칼국수, 들깨 수제비, 들깨 칼제비. 칼제비 뭔가요? 여성분들은 알아. 남자들은 답이 안 나와요. 이래가지고 얼마인가요? 이래가지고 얼마 줬어요? 얼마 줬어요? 7,000원 받으면 되겠어요? 6,000원. 사실 이 양반은 죽었다 생각해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도 2호점 난 내 식당 하나만 가는 건데 체인점이요? 뚱뚱이 맛있어. 2호점도 안 하는데 체인점이 있어요. 이런 식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식당 볼래요? 이것도 단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순대 스테이크 드셔보세요. 순대 스테이크 드셔보세요. 스테이크. 저 어디에 봉사지 먹고 순대 스테이크 먹거든. 순대 스테이크가 있어. 그것 때문에 이제 시키친 거예요. 얼마나 하세요? 여기가 막 나한테 온종일 줄 서세요 하고 찍어서 보낸대요. 보세요. 주말에 1,300명이 와. 자석이 몇 석인데? 130석인데. 순대집이 객단가 22,000원 나와요. 객단가 22,000원. 어떻게 순대집이 객단가 22,000원 나와요? 순대 스테이크가 뭐야? 황당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순대 자르기 전에 또르륵 막을 갖다 그릇들에 붓 거야. 그리고 포크 날것 같고. 그러니까 여름끼리 와가지고 니 하나 쓸어 먹고 그리고 순대국밥 하나 떡 시켜서 먹어. 저게 망가지거든요. 미친 애들이지. 저걸 망가지면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여름들이니까 먹는 거야. 뭐래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가 막힌 메뉴로 개발하면서 저 기가 막힌 메뉴 아니에요. 그냥 살짝 엎어놓은 거야. 엎어놓고 뒤집어놓고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답답하면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 똑같게 순대 그냥 다 팔아. 창상부지냐. 이런 거 다 얘기하면 끝도 안 나오고 이런 거 얘기하면 다 수없이 많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나와요. 수없이 많으니까 이건 그렇게 장사하자는 쌀밥집이 있어요. 쌀밥집이 10회전이야. 10회전. 무슨 장사하자는 진짜 수없이 많아요. 왜 장사하자는 왜 장사하자는 이렇게 별시간 왜 장사하자는 자세요? 정말 끊임없이 온 겁니다. 끊임없이 온 겁니다. 그 아이디어인데 여러분 이 식당값 보세요. 아까 보시면 이 쌀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식당이 일반 식당으로서 상상을 해보라는 식당인데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쌈밥집에서 어떻게 식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복 사장님이 정말 장사 잘하시려고 하거든. 딱 얼굴 보니까. 그럼 사장님 보니까 사장님이 친구들하고 쌈밥집 갔어. 점심에. 솔직히 얘기해요. 50분인가? 2시간 드시고 3시간 드시고. 친구들끼리 쌈밥집에 가면 식사를 몇 시간 하냐고 수다 떨면서 커피까지 마셔가면서 2시간 1시간이 돼? 거짓말이 하세요. 1시간 돼? 정말 그렇게 급하네요. 2시간 심지어는 4시간 먹는 아줌마들 가서 4시간 친구로 이 쌈밥집이요. 여기 보시면은 2008년에 오픈했다가요 2011년도에 나하고 일본을 같이 갔는데 일본 가서 굉장히 불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밤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불나무를 항상 쓸어버렸어요. 뭘 고치기는 밀어 다시 짓자. 다시 저 같은 식당을 하냐고 이제 손을 내주기 시작해요. 쌈밥집을 조사해봤어요. 쌈밥집은 홀 서버가 테이블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혹시? 감자탕 사장님 홀 비번에 감자탕 테이블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밥까지 자, 다시 몇 번까지 왔다 한 7번 하나 그죠? 주문받으러 가고 그죠? 쌈밥집 몇 번 갈 것 같아요? 조사했더니 9번 갑니다. 9번. 남자들은요 6번만 가면 돼요. 근데 아줌마 부대들은 9번 가. 12번 가.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사장님 남자분들끼리 가서 쌈이 10가지 나오는데 쌈을 먹다가 깻잎이 떨어졌어. 그럼 깻잎 하나만 더 시켜 먹어요? 아니면 대충 먹어요? 대충 먹죠. 남자들은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요 깻잎 하나만 떨어져 깻잎 달래 안 달래? 어렵다고. 그래서 들어와 여자들이 오면 요구하는 게 찌랄하게 많아 여자들끼리는. 아우 정말 이걸 2번으로 줄이기 했어요. 어떻게 2번 줄일까요? 이제 이게 오퍼레이션에 바꾸는 거예요. 2번 어떻게 줄일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다 부패라고 했더라고요. 아까 2시간 드신다고 했어. 손님이 밀어달치면 2시간 먹으면 이거 계속 회전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40분에 매기면서 도망가게 할까? 그게 기술 아니야, 그죠? 2시간 먹으니까 40분에 줄여버렸어. 어떻게 줄일까? 응? 글쎄요, 고민하세요. 빨리 먹고 가게 하라고? 에이, 그게 어떻게 일이더라고요. 그거 누가 몰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불편하게 한다. 알아. 그러면 불편하다고. 어이구. 별도의 장소를 카페로 만들어서 먹고 나면 90분 돌아서 커피를 거기 가서 드세요라고 하면 지인애들이 빨리 먹고 클릭하고 그래요. 맞죠? 또 하나 뭐야? 웨이팅 손님이 많으니까 웨이팅할 때 아예 주문을 받아버려요. 계단 올라가면 5번 테이블에 손님 올라가십니다. 뭐 몇 개 하면 손님은 먼저 음식이 나와 있어요. 쌈밥집은 왜 이렇게 깔끔하니? 빨리 먹겠죠. 앉자마자 먹어버려요. 3가지를 해결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거에 이게 뭐예요? 고등어 쌈 정식이야. 고등어 쌈밥 정식, 고등어 쌈밥 정식 13,000원. 손님이 매지게 오는 거야. 너무 많이 오니까 13,000원짜리 쌈밥을 팔다가 가격을 올려야 돼. 올려야 된다고 그것만 뒤지게 잡았다. 그럼 망해. 올리면 이거 배지 불런다. 손님 많으니까 가격 올렸네 이런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때는 살짝 비싼 음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 그래서 본자탕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래 7,000원짜리 받다가 그거 파는 거 아까우니까 9,000원짜리 판 거 아니오? 그럼 어떻게 돼? 아줌마 4시 오면 그전에는 13,000원짜리 4개 먹다가 이제는 어때요? 2개는 간식좀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23,000원, 저 13,000원이야. 객당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이렇게 부패야 이렇게. 부패했어. 아이고 까불까불 하자 이렇게. 그런데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집은요, 또 여기다가 내가 문화를 접목할 수 있구나. 문화를 접목할 수 있구나. 문화는 뭔지 아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당신이 취미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정부에다가 접목을 시켜라. 그래서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야생화 키우는 거예요. 야생화 키우니까 억제 속에 야생화 게이죠. 아주 계획을 했어요. 자기가 키우던 거를 식당 뒤에 주차장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이걸 갖다가 카페에다가 갖다 놓고 야생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 식당이 아닌 문화의 공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의 공간이. 올해는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1년간에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수고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세요. 어때요? 지금 아시잖아요. 내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싸지만 뭔가 들어가요. 이 싸다고 하는 것이 가격이 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곰장국을 9,000원짜리 먹었어. 뼈탕을 7,000원짜리 먹었어. 먹었지만 정말 맛있고 친절하고 기분 좋아서 딴 감자탕에 가면 같은 7,000원인데 여기는 10,000원 받아도 싸다고 생각하면 그게 싼 거 아니고. 그럼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이건 본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본사는 상품력만 강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손님을 기분 좋게 즐겁게 해주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 오늘 첫 시간 이제 한 5분간만 쉬고 두세 시간인데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들 거냐? 이걸 공부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본사가 해야 할 일, 체인점이 해야 할 일, 이게 맞물려. 그런데 죄송합니다. 내가 8년 전까지는요 프랜차이즈 사업 공부에는 강의 한 번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했네요. 왜 안 해줬는지 아세요? 이 사장님 미안합니다. 본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드세요. 난 뒤지게 한 소리를 뒤지게 잘하는 놈입니다. 10년 전까지 내가 쓴 글, 내가 강의할 때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사업 공부는 99%가 사기꾼이다라고 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내가 어떻게 가서 거기 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프랜차이즈 사업 공부들이 나를 부모로 위촉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창업 설명할 때 와서 강의를 해달라, 별거 다 했어요. 웃기지 말어. 내가 왜 당신들한테 고문을 해가지고 고문을 받아야 돼? 내가 강의했으니까 강의했으니까 단 한 군데 왜 옛날 해리코리아 김철유 사장이 아주 못하면서 나 강의한테 그만 할 거다 해도 좋대요. 근데 내가 그거 했어 진짜. 그 얘기하면서 강의했더니 15년 전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업부들이 이제 경쟁력을 만들었어요. 경영주가 반듯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 힘이 된다고 하면 내가 돈을 줘야지. 그래서 우리 체인점수들도 돈을 벌게 만들고 본사도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한국 강의를 하고 우리 보안하는 나 솔직히 우리 이사장 그냥 그 전에 얼굴만 봤지 가까워지면 책임입니다. 열정도 없네요. 열정도 두세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식당 성공하는 경영주들의 대다수는요 95% 이상이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식당을 성공시켜요. 그 열정을 보고서 내가 이정현 사장을 다시 보거든요. 그래, 그렇다면 해줘. 그럼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반이 사장님인데요. 이 양반이 얼마나 내공이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뭐 하면서요. 불이 났는데도요. 일본에서 올라 난리가 나겠습니다. 불났으면 대표님 무슨 불 났대요. 뭐? 봐야 되겠지. 내가 어떻게 해? 그럼 가야지. 여기 있으면 돼. 빨리 가봐. 그래 비행기 전화해가지고 땡겨주고 우리가 들어갔어. 그리고 나는 이틀 더 있다 왔거든요. 오자마자 뭐 그 다음날도 전화했지. 사장 어때? 네 3분의 1 정도는 탔어요. 3분의 1 정도는 탔어요. 그래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밀어버리려고. 얼마나 남의 집 얘기야. 남의 집 얘기. 이거 완전히 얼마나 배짱 있고 여유가 있고 있습니까? 그런데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요. 저 카페요? 이렇게 강의 듣다가 사장 그 카페 만들어야 돼. 1층은 주차장 필요 없어. 들어가자마자 1층에 있던 거 다 깨부수고 깨부수고요. 맞아요. 대표님 말이 맞아. 깨부수야지.
사다 깨부수고 나가면 되겠수. 세상에 하나 같으면 행복인데 되겠수. 귀티에서 정확히 카메라 만들지. 달라. 5분만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자 스마일 자 스마일 따라서 하세요. 서비스인은 죽으면서도 웃어야 한다. 여러분 서비스인 이유 아니고 서비스인요. 여러분 죽으면서도 웃어야 돼. 자 스마일 연수 사장님 스마일 더 웃어요. 더 웃어. 자 다시 한번 자 짝꿍이 영상 자 5초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